그들 자신의 환경에서 생존해야만 한다. 그들은 적응해야만 합니다. 여건에서. 어떤 지역이죠?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역입니다. 웨어나 이니치는 동일하게 되겠죠. 생존, 적응. 그냥 같이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생존하고 또 적응하고 이렇게 된 거죠. 만약에 그것들이 그 여건 속에 적응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자라고요. 번식합니다. poorly 하니까 좋지 못하게 성장을 하게 되겠고 좋지 못하게 번식하게 되겠죠. 그러면 성숙하기 전에 죽게 되겠죠. 그 다음 이제 여기 하시게 될 건데요. 여기 하시게 될 건데 이게 그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좀 꼼꼼하게 좀 봐줬으면 좋겠고요. 먼저 가로를 이렇게 아까처럼 이렇게 미리 끊어놓고 갑니다. 자, 그럼 선생님은 이렇게 관계대명사 다음에 플랜츠의 동사를 어떻게 이렇게 쉽게 끊으세요? 얘가 주어있고 동사였다면 말이 안 되잖아. 아예 말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 둘, 세 개가 플랜츠의 동사가 되는 거죠. 이렇게 쉽게 찾아내게 되는 거예요. 구별을 할 때. 다음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다른 식물들, 그 식물들의 유전자는 이렇게 되는 거죠. 성숙하기 전에 죽었던 애들 말고 지금 다른 이야기 하는 겁니다. 다른 식물들은요, 자라고 번식하게 되고요. 좀 더 성공적으로 번식한다고요. 여기가 poorly라고 이야기했다? 잘 못 자라는 애들은 일찍 성숙하기 전에 죽는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 성공적으로 하는 애들은 당연히 뭐 하겠어? 좀 더 많은 자손들을 생산하겠지. 우리는 뭐라고 했으니까? 생존과 적응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다른 식물들의 유전자는요, 어떤 특징들을 만들게 되는데 그 특징들은 어떤 특징들일까요? 그 어떤 특징들이냐면 그 식물들이 적응하는 거를 요번엔 적합하다고 그냥 바꿔버렸어요. 그 식물들이 더 적합하게 해줍니다. 살아가는데 그 영역에서. 이렇게 얘기가 되겠네요. 되셨죠? 이렇게 가로로 닫고요. 어찌됐건 적합하면 그냥 잘 살아간다고 뭐 이 얘기 아닌가요? 또한 그 식물들은 고립된 상태로 자랄 수 없다라는 거죠. 지금 조건을 지금 몇 개 이야기하고 있네요. 조건. 자, 뭐 해야 된다? 적합해야 된다. 여긴 적합하다, 여긴 적응하다라고 했죠. 그렇죠? 적응하다고요. 첫 번째 조건은 뭐라고요? 적합 또는 적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얘가 1번이고요. 생물들이 생존하는 조건이 첫 번째가 이거고요. 두 번째, 고립된 상태로는 살 수 없다. 고립 X. 그럼 서로 협동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가볼게요. 중요한 측면은 한 식물의 환경 속에서 중요한 측면은 다른 유기체의 존재가 됩니다. 자, 이거 빈칸 아니었죠? 저 빈칸 채우기로 존재 내고 싶은데요. 괜찮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고립되지 않은 것 속에서 나온다? 뭐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유기체의 존재다? 이게 함께 살아간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웃한다라는 게 함께 살아간다라는 거잖아요. 이웃하는 유기체는 어휘였으니까 어휘로 뭐 안 내도 되죠. 유익하냐 안 유익하는데 유익하죠 당연히. 함께 살아가니까. 그럼 썸이 있으면 아까 추임새가 뭐라 그랬죠? others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다른 애들은 해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most 가로로 묶어버리면 이렇게 묶어버리면 1번 해로울 수 있다. 2번 거의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웃하고 있는 유기체는 다른 식물들에게 유익하고요. 또 다른 식물들은 해로울 수도 있고 걔네들은 그것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더라라는 거예요. 이웃하고 있는 애들은 서로 유익하고요. 다른 애들은 유익하지 않고 해로울 수도 있다고요. 근데 어떤 영향도 못 끼친다. 그냥 해로울 뿐인 거고요. 이렇게 된 거죠. 꼭 좋은 애만 있는 건 아닌가 봐요. 유익한 애도 있고 유익하지 않은 애도 있다. 근데요. 유익하지 않은 애는 아무런 영향을 못 끼치니까 괜찮죠. 유익한 애들만 영향을 끼쳐주면 되니까요. 이 개념은 중요합니다. When trying 하니까 뭐뭐 할 때 분사구문입니다. trying 노력할 때 이해하려고. 선생님 그러면 생략된 주어 동사는 누구예요? 디스 컨셉인가요? 아니요. 일반적인 주어 우리야. 우리가 한 식물의 구조와 신진대사를 이해할 때
이 개념은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문장 집어넣으라고 하면 어떻게 힌트 잡을 거예요? 이웃하고 있는 애들이 유익할 수도 있고요. 다른 애들은 해로울 수 있는데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식물의 구조와 신진대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개념이래요. 그죠? 내도 좋겠죠, 이거. 여기 문장 삽입으로. 그래서 키워드를 이 개념이 뭔지를 그냥 우리가 어쩔 수 없어. 이건 내신용이니까 그렇게 정리를 해서 some과 others를 받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한 형태의 광합성 물질대사. 에이 뭐야. 이렇게 신진대사 이야기를 하고 나서 광합질 물질대사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리고 광합성의 물질대사의 형태 그리고 나뭇잎의 구조라고 하는 것은 잘 기능할 수 있어요. 특정한 식물이 어디에서 자란다면 그늘 속에서 좀 더 큰 이웃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자란다면 잘 기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잠깐만. 어떻게 자란대? 한 식물이 그들의 더 큰 이웃들의 그늘 속에서 자란다. 좋고 나쁘고 아니 함께 자란다는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 계속 그 이야기인 거야. 그 이야기인데 유익할 수도 있고 해로울 수도 있다고. 어떻게 보면 그늘이라고 하는 면에서 자란다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해롭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뭐래? 잘 기능한대.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하고 다르다고. 그래서 여기가 중요하다고 했나 봐. 이 개념이. 된 건가요? 그다음 반면에 그랬는데 비슷한 형태야? 말도 안 돼. 반면인데 다른 형태지. 그죠? 한 형태 반면에 비슷한 형태?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이거 이렇게 내는 게 어딨어. 국어지 이건 그냥. 광합성 신진대사와 나뭇잎 구조의 다른 형태는 필수적일 수 있어요. 식물에. 근데 그 식물은 어떻게 자라는 거래요? 한번 볼게요. nearby 근처에서 자라거나 1번 근처에서 자라거나 두 번째는 그늘이 없는 지역에 자라는 식물들에게 필수적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늘이 있어야 되는 애들도 있지만 그늘 근처에 있긴 하지만 그늘이 없는 지역에서 자라는 애들도 걔는 다른 형태의 생존이 필요한가 봐요.